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국편 신금일간의 성분과 신금일간이 만나는 월지 12개월 통변을 하는데 내용이 길다기보다는 묘하게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5부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4부까지 미월 신금일간을 통변을 했고 오늘은 5부 신월부터 신유술해 그래서 4개의 사주 명식을 살펴보시자고요. 신축년, 병신월, 신사일주가 정유시에 태어났는데 참 탁하다고 해야 되겠죠. 탁하다 그래요. 이 신금일간이 또 다른 신금이 연간에 있어서 만나지 않은 것은 좋은데 일간 신금이 병화를 만나서 병신합을 했고 또 다른 정화를 만나서 이 정화는 칠살로서 병신합을 방해하고 이 병화는 두 개의 신금을 양옆에 끼고 있고 또 다른 정화는 이 병신합을 방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축토와 신금 그리고 이 일지사화의 또한 문제다. 세 번을 합을 하고 있는데 사축을 한 번 하고 있고 사신합을 하고 있고 사유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전형적인 창부사주에 해당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가정사에도 아주 심각한 일들이 있는 이것은 이거 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래요. 신월에 신금일간으로 매우 심각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단명살까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주에서 과연 정화를 용신을 삼을 것인가, 정화를 삼을 것인가, 신강한 신금일간은 임수의 설기를 기뻐하는데 임수가 없고 그리고 관살은 나타나서 이 금기를 제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신금일간은 아무리 신강해도 관살의 극을 반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사주 명식에 없는 암장되어 있는 신중임수, 축중대수를 용신할 수도 없는 구조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화기를 용신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화운이 온다고 해서 발복을 할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구조가 잘못되면 발복 기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수운이 온다고 해서 발복을 할 것이냐? 아니다. 수화 상변만 벌어질 뿐이다. 그래서 음실양의한 사주에 사주가 편고되어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매사가 정말 탁한 사주이다 그래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너무 탁해서 가정 파괴범에 해당이 되는 악녀에 해당이 되는 사주이다 그래요. 그리고 합이 또한 너무 많이 들어있다. 사유합, 사신합, 사축합 그리고 사유축 합을 이루고 천간에서 또한 이 천간병화는 연간 신금과 합을 했는데 그 신금과 헤어지게 만들고 자기가 병신합을 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앉은 자리 록군처를 만들어주는 또 정화를 만나서 이 정화가 합을 깨고 있다. 이건 순이란 정신이 사주에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탁기가 너무나 많은 사주이다. 신월의 금국을 만나니 신강을 넘어서 태어나다. 유력한 이임수의 금설세광이 이루어지고 간목을 성장시켜야 키우는 공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신금일간의 급신이지가 되고 보니 수시로 당하는 재난풍파에 마음이 어지럽고, 화기가 용신이 된다고 해도 가용신으로 발복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사주에서 해자축 대운이 온다 해서 그러면은 발복을 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또. 그래서 하나의 병화를 놓고 두 개의 신금이 쟁합으로 일부 이녀와 같으니 정화가 용신이 되어 쟁합을 풀게 하는 사주이지만 천박함의 극치를 이루는 격이다 그래요. 병화는 두 여자를 양팔에 끌어안고 사신합을 하고 있으며, 당주의 육신 사화는 사신합과 사유와 또한 사추가 그리고 또한 금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싫어하는 신금을 만나 서로가 잘난 척이며, 정하는 병신합을 깨면서 연간 신금도 자기처이고 일간 신금도 자기처라고 하는 격이니, 남자 여자 모두 다 부부 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탁하다. 그래서 이것을 혼탁의 극치다 라고 하겠는데, 정신계 문제와 남남풍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병화는 연관 신금을 만난 후에 일간을 만나니 전처에 두 자식이 있는 남자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병화가 만나는 연주 신축이, 즉 다시 얘기해서 병신이 만나는 신축은 신중 임수와 축중 계수가 있으니 두 자식이 있는 병화이다. 그래서 두 자식이 있는 병화를 내 남편으로 만들어서 뺏어오는 작용을 하는 신사이다. 이 다른 타 남자의 앉은 자리 노끈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사신합, 부부지합을 이루기 때문에 이 병화 남자, 이미 결혼했던 다른 남자를 내 남자로 뺏어오는 악녀이다 그래요. 그래서 혼탁의 극치, 그래서 남남풍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병화 남편은 전처에 두 자식, 남매가 있고, 그리고 일간을 만나 사신합수와 신중임수가 있으므로 또 두 자식이 있다. 그리고 이 당주는 후처가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전 남편의 소생인 일남 일녀가 있고, 그리고 이 병화 남편을 만나서 후처로 들어와서 또한 일남 일녀가 있다. 그래서 당주의 육신인 사화는 병화의 록군이 되고, 병화의 육신인 신금과 천합지합이 된 것은 좋으나 선합후파 형파사를 만들고, 여기에서 또한 배신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유합으로 배신을 하는 신금이다. 또한 정화는 병실합을 깨게 함으로 애정사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주와 두 남자의 가정을 파괴한 악녀이며, 병정화 모두 악연으로 신금을 만나 해를 당한 것이다. 병화는 이혼하고 오면 살아주겠다는 일간의 꼬임에 빠져 연간 신금 본처와 헤어지고 일간을 만나 재혼했으나, 전생에서부터 악연으로 연결된 동료에게 일간을 빼앗긴 형국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러면서도 신금은 병화를 못 잇는 형국으로 정화와 헤어지고
병화와 재결합할 수 있는 여자로서 정그리워함이 패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골이 비어있는 여자와 같다. 혼자 관살로 탁기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평생 남편의 작첩에 시달리기도 하며 남자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며 해픈 여자이다. 이것은 사주에 끊고 헤어지고 만나고 맺고 하는 이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정에 이끌려서 인생을 패망하는 그 마약 먹은 것과 같은 정신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는 두 여자에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형국이지만 병화의 정은 일간에 있으므로 부부 막교환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사람, 어떠한 사람은 부부 막교환, 부부교환, 스와핑을 하는 유형에도 해당이 된다. 당주는 처자가 있는 유부남 병화를 사신합으로 꼬여 자식 낳고 형파살로 헤어지며 또 처자가 있는 정화에게 재혼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자업자득으로, 그래서 저 남편도 2번 재혼을 했고 이 여자도 2번 재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업자득 불행자초라 하는데 모두가 업인인과인 것이다. 당주는 시주 자식을 낳은 후 이러한 모든 일이 톱니바퀴처럼 맞아가며 진행하게 되었고 차수성과 장년 팔자로 남편 덕보기는 애초에 어렵고 남편 벌어먹여야 할 팔자이므로 결국에는 독수공방에 과부팔자와 같은데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고 합이 많으면서 정으로 망한다는 것은 고군의 진리이다. 그래서 내가 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또 하나 어쩔 수가 없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과응보이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하는 그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그리고 어떠한 전생 악연에 인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힌다고 하면은 다들 밝히겠지만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얼마 전에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인연법과 전생법을 그렇게 잘 보신다며요. 바로 입금시키면 사주 볼 수가 있나요?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아닙니다.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을 뿐 전생의 인연법으로 부부 궁합을 보고, 그런데 설령 둘이 만난 부부가 안 좋은 것을 전생도 악연이었고 현생도 악연으로 풀고 가야 하는 인연이 만나서 때가 다한데 헤어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암시력이 되어서 진짜 헤어지게 되고, 또는 거짓말로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인연입니다. 해로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때가 되어서 헤어지고 나면 응? 개 같은 새끼 부부 해로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놓고 왜 이렇게 헤어지는 인연을 갖다 좋다고 했냐. 그 새끼 사기꾼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말을 해도 욕을 먹는다 그래요. 이럴 바에는 이러한 전생 인연법이나 찾고 모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사주 안 봐주는 것이 낫다. 괜히 사주 봐주고 내 업인 쌓이고 욕먹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전생은 전생이고 현생은 현생이고 만들어가는 인연 속에 내가 더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상대방한테 덕을 보려고 만난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리고 막달라, 창녀, 마리아의 대하에 물을 받아놓고 그 발을 담그게 하고 그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 하는 그것은 이 세상의 온갖 더러움에 찌들은, 그리고 그것을 발로 밟고 다닌 그 발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리고 그 발에 피로를 풀어주는 마음으로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의 최고의 존경의 의미다 그래요. 상대방 발을 씻어준다 하는 그 얘기는. 그래서 상대방,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발을 씻겨주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어빈을 해탈하고 가겠다는, 그러한 결혼을 해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지, 여기에서 결혼하기도 전에 전생 인연법을 찾고 전생이 어쩌고 저쩌고 찾는 그러한 정신이라면 나는 그 돈 없어도 산다. 사주 한 사람 봐서 한 5만 원 받아서, 물론 20kg 쌀이 한 포대이니까 한 두 달은 먹겠지만 고맙지 물론. 그렇지만 그러한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들 사주까지 봐주면서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내가 왜 그 돈을 사주를 봐주느냐. 나는 못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한다고 그래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어떠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나 이혼하고 오면은 같이 살고 자기도 이혼하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혼해야 돼요? 하고 묻는 그러한 상담 전화들이 여러 번이 있었는데, 참 그러고 싶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필자사주가 죄다 신약 악처 인연이다. 그래서 여자를 만나면 꼭 상대방도 피해를 당하고 나도 피해를 당하고 그러한 사주이다 보니까 배신과 배반을 많이 당하고 마음의 상처 또한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내 한 업인의 한 옷을 벗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좀 더 그 마음을 어루만져줘서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것이 안으로 쌓이고 미안할 뿐이지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래요. 자, 6월에 태어난 신유 일간의 사주를 보시자고요. 여자 사주인데 이것은 참으로 답답하다. 신금이 만나서는 안 될 기토를 만났고 기유로 왔으니 나의 친어머니이고, 그 다음에 연주의 임진년에 세 개의 유금이 유유유자영을 하고 유진합을 했고, 그래서 태양한 신금이 되는데 이 여자는 폐병이나 담석증에 쓰러져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이 정화는 신금을 억제할 능력을 상실했고 만나야 할 정유로 왔으니 남편은 남편이고 내 자궁에 임수와 정임합을 하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인데, 긴 탁수를 만들어서 이 정화가 똥물과 합을 했다. 그러면 이 정화 남편은 이 여자의 자궁을 만나면 이 여자의 자궁으로 인해서 망신살에 들어간다. 힘과 능력도 없는 그러한 상태의 허공 중에 떠있는 남편이고, 이렇게 비겁이 태왕하기 때문에 바람도 피울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나 허약해서 꺼져버린 성냥불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재련을 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덤벼들었다 맞아 죽고 가는 정화이고, 오로지 용신은 임수인데 이 경우는 금다 수탁이다 그래요. 아무리 임수가 설기구가 크다고 하지만 이 세 개의 유금과 신금과 진토를 설계하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신금에 나타난 인생 무대가 똥물에 목욕하는 신금이다. 말은 도세 주옥이지만 도세 주옥이 되지 않는 똥물에 목욕하는 도세 주옥이다.
그러면 굉장히 탁한 인생이 돼버린다. 신병, 신해, 폐질환,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담석증, 쓸개 이쪽 관련 질환, 이쪽 질환에 헤매이게 된다. 자궁병에 있어서 자식 역시 무자식, 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다. 홍염도화가 중첩되었고 유진합으로 비급태양을 설계하는 임수가 용신인데 이미 용신이 항상 그랬죠. 일간일지. 여기에서 해수나 자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임수가 말만 용신일 뿐 용신 노릇을 못한다. 금백수청 맑은 물에 황통물, 똥물 유입으로 탁수가 되어 자궁암, 유방암, 혈액 관련 질병, 대장암, 간암, 폐암 등이 발생하는 명식이다. 자식 또한 금다수탁으로 우둔하며 자폐아가 될 수 있으며 가슴에 무덤 쓰는 자식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유산을 최하 2번 이상을 유산을 하게 된다 그래요. 식상은 나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수단이며 활동 무대이다. 그런데 탁수가 되었으므로 말이 어눌하고 구설수가 많으며 직업이 불안하고 이성음이 불미하다. 일평생 친정 식구들에게 고통당하기 쉬우며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살기 쉽고 부모 형제 동료덕이 불미함으로 일찍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고아처럼 자수성가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 홍염살이 자영을 한다는 것은 가을 국화꽃이 만개하여 서로가 자기 잘난 척을 자랑하는 형상이니 자존심이 강하여 독선적이며 고집태양으로 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다. 경호대원 23세 갑인년 간목이 기토를 합거시켜 기임 탁수에서 벗어나고 병신합을 이룸으로 결혼하게 되었으나 을사대원 36세 정묘년 정임합과 묘위충으로 폐결핵이 되어 2년간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으나 사망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세계의 유근이 묘목을 도충하여 재물이고 부친이 되는데 전실운은 재앙백출이다. 금기는 폐를 상징하는데 유유자영에 묘유충이 동하고 용신이 합거됨으로 자칫 사망하는 운기였다 그래요. 이러한 금실사주에서 폐암이나 간암, 대장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진대운 기토를 합거시켜 평길하지만 유진합으로 남편의 작첩이 시작되었고 이것도 참 이게 남편의 이것은 작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 사주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남편 자기 자신의 사주에서 또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남편이 부분 작첩이 시작되었고 팔자도 막 못 간다는 말을 성립시켰는데 계묘대운에 남편 사망이나 정식 이혼하게 되면 중풍으로 쓰러지면 치매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사망하게 되는데 이 사주는 청상과부의 명식으로 무당팔자이다. 그러므로 내린구출을 하게 되면 조모 혼신이 입력되어 무속인이 될 수 있다. 지잉치는 소리가 들리죠? 이 사주를 보면. 그래서 무속인 사주다 그래요. 그래서 현실 생활에는 전혀 맞지 않다. 을미년에 태어난 신의 일주 사주를 보시자고요. 을미년 병수월 신의 일주가 임진시를 태어났다. 수월에 그래도 참 이것도 답답한 사주인데 어찌 되었건 이런 왕성한 토기를 설기 흡수하는 경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경금 세년에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 배연이다. 배성이다 그래요. 경금 세년에 태어난 사람이 배성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소토하는 묘목이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도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을미년생이니까 57세 계묘생은 또한 너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상태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정유년생, 정유년생이면 3살, 4살, 1살, 2살, 4살, 정유년이 4살 연하가 되는데, 정유년생을 인연을 해서 정임합으로 만들어주고, 유금의 록군처를 해주고, 유진합을 시켜주고, 정유년생도 인연이 되겠다. 어찌되었건 비겁이 없기 때문에 형제 동료덕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신해 일주로 태어나서 해 중에 이임수가 투출을 한 이임수가 용신이 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이임수생 을목이 되는데, 이 병신을 합을 했고, 그러면은 이것은 탐관 개인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다. 그것은 이임수가 있기 때문에 탐관 개인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로 자기의 직업성, 이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가, 이 사주를 살리는 모든 힘은 이 이임수 때문에 사주가 살아난다. 그리고 일지해수가 길신이다. 을목도 길하다. 그리고 이 병화도 나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출미조토가 재수함으로 인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는데, 입태월인 정축월이 기신으로 사묘고충을 발생시키고, 묘구를 내금을 가중함으로 부모의 환경군미에서 입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일찍 고향을 떠나야 하는데, 세계의 백호와 궤강살이 충동하지만 을미백호, 병술백호, 임진개각 세 개가 모여서 충돌을 하지만 설기분담하는 비견이 없으니 형제 동료덕이 부족하고 산정분계로 탁수가 흘러내리니 혈액 이상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또는 신장병의 원인과 술, 미, 형파살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혈액 이상의 질병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신장병의 원인과 당뇨병이 되며 너무나 예민한 성격으로 정신계에 문제가 나타나고, 혹은 선천적 장애인이 되거나 부모가 흉사하거나 관제구설의 신병신액이 발생하기 쉽다. 정관합에 인자한 마음과 임수상관의 정관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성격을 알 수가 없다. 을류, 갑신대운은 토기를 설기분담하는 운으로 공부를 잘하고 대체로 여유로운 생활을 누렸으나, 개미대운이 들어오고 입태월 정축과 충이 되고 산정분계의 사묘고충에 임수가 탁수로 변하게 되는데, 또한 내금을 가중하며 묘고충에서 개고된 신금은 을목을 칠살하고 계수는 병화를 흡은 차이라며 정화는 신금을 칠살하고 정임합을 하지만, 무토는 임수를 파극함으로 무주공산으로 변하게 된다. 결국 당주는 정신병원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이처럼 인수태화사주에 투출된 천간이 모두 임묘하고 칠사를 당한다면 죽거나 정신병이 되거나 미쳐서 발광하게 되는데, 특히 경금일간보다 신금일간에 조토의 삼형살이 이루어지면 토다매금으로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주는 매금을 시켰지만 꺼내줄 글자가 을목이 매금을 소토시키는 능력이 부족했고, 그래서 술미 형파살이 임수를 극했고, 이 임수는 지인토의 묘고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했다. 이 최고의 문제는 글씨 한 글자가 신금이나 유금이 되었다면
이러한 일이 없는데 사주 격국은 무난한 상태이지만 이렇게 매금이 되면 우둔하게 되어서 매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굴 속에 갇힌다. 석판, 탄광에 갇힌다. 흙 속에 매몰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 정신병동에 갇히거나 이건 역시 병원에 갇히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이것이 전부 다 매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자, 해월에 태어난 신미일주 사주를 보시자고요. 경진년 정해월 신미일주가 경인시에 태어났는데 남자 사주로 진해 원진 규문살에 인미 원진 규문살이다. 진해 원진 규문살은 화기가 유력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인미 규문살은 금수기가 유력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천간의 구성에서 보면 신금일간이 좋아하는 경금의 신경 흔적을 만났으나 정화가 월간에 있으나 이것은 큰 문제,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 정화는 비겁이 경금 이렇게 과다한데 비겁 과다를 제어해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악살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 이 정화는 열기로 작용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빛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무난하고 길하다. 그래서 이것은 악살이 아닌 시신적 작용에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괜찮다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두 개의 경금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압해주는 글자가 있어야 하고 일지가 신미일주로 일지 효신살이 되는데 진토와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이미 조운은 성격시켰다. 그리고 일지 미토가 있고 시지 인목이 있고 해수가 있는데 떨어져 있어서 격하고 미토가 해인 합을 방해를 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 해월에 해인 합이 되면 이 인목을 못 쓴다. 그렇기 때문에 격하고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무난한 신강의 설제격으로 무난한 사주에 무난한 사람을 잘 살아가는 사주에 해당이 된다. 대운 또한 자축, 인묘진으로 흘러서 수, 목, 화, 운으로 가기 때문에 무난한 사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또 있다. 이것이 답답한 것인데 신미일주가 일지 미토에서 정화가 투출하면 이것이 잘못 발현되면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크나큰 고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요. 두 개의 경금을 제어해 주기는 하니까 반갑지만 곧장 일지 미토에서 투출된 정화가 신금을 칠살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신강명식으로 월지 해수가 비겁을 설계하며 생계하는 용신이다. 그러나 월주공망으로 양호한 직업이 쉽지 않은데 당주는 전기기술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간지 현침살인 신미일주에 정화가 투출하면 매우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가 근접 투출하여 기신작용을 한다면 화소주옥으로 보석을 산소불로 태우는 상으로 흉한데 명식에서 정화가 빛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대세운의 열기로 작용할 때 형질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지 현침 일주인 특히 신미 일주에서는 이 정화가 투출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조건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 특히 여자 사주에서는 더욱더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가 투출했다면 몸을 잘 다치고 심하면 총에 맞거나 칼에 찔려 죽고 혹은 교통사고, 낙상, 다리 골절, 수술수 등의 일이 발생하기 쉬운데 진중을목은 연간경금의 처와 재물이고 인중간목은 시간경금의 처와 재물이다. 해수는 해미합을 하여 정화자식을 낳은 자이고 해중간목과 미중기토가 합되어 길한듯하지만 월주공망의 처화자식이므로 문제가 있다. 더구나 시간경금의 육신인 임목과 합의되어 가므로 파란풍파를 만드는 여자이다. 경인대운에 해인합으로 결혼하고 재물도 늘어나 길했으나 신묘대운 간지현침에서 투출된 정화가 열기작용으로 극각살과 현침살의 영향으로 다리가 오그러져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이 신미일주에 이 정화가 투출하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질병과 신체 불구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한 처성이 바람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외정을 일삼고 다니다 42세 신유년 노유충으로 삼합을 풀게 하므로 결국 처가 가출하게 되었다. 시간경금에 자식 딸린 유부남의 육신이 임목의 해인합으로 끌려가므로 전생 인연을 찾아 떠나는 여인이다. 이건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이 경인시주에서 해수가 이 해수가 해인합으로 남자가 있는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가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경금 자식 달린 유부남의 육신이 되는 임목에 해인합으로 끌려감으로 전생 인연을 찾아 떠나는 여인이었다. 정해와 경인은 전생 부부였고 전생에 못다 푸른 어빈을 풀기 위해 정해진 운명이므로 어찌할 수가 없다. 임진대운 해인한목으로 처생이 들어오니 미중정화를 만나 해로하게 되겠지만 순탄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전생법으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주 원국의 전생법이 모두가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못 풀기 때문에 문제다. 자, 이렇게 해서 해월 신금까지 모든 통변을 마쳤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내일은 임수일간의 성분, 이 부분을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